아무리 이게 비싼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1541억을 내야지만 없앨 수 있는 가압류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지난번에 권도영의 미국 송환 결정이 난 후에 영상을 제가 찍어 올렸는데 그로부터 한 3일인가 이후에 그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뒤집혔냐?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겠지만 범죄인 송환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아니라 그 법무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법무부의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애매하게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법원, 이러면 그러니까 상권이 분립돼 있죠. 대부분 나라 상권이 분립돼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이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지금 권도영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게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제가 몬테네그로 법제도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이제 법원이 결정을 되면 알겠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 1심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권 씨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라 라는 건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이니까 항소법원이 되겠죠. 그 2심 법원, 고등법원이 권도영 씨에 대한 그 미국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권도영 씨의 그 현지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그 1심 내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했더니 2심에서 야, 이거는 1심이 잘못 판단했고 한국으로 보내라고 그 송환에 대한 불복을 이제 받아준 거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한국 들어와야죠. 자, 자세히 볼게요. 예,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 결정 무효라고 재심리를 명할 때 따른 것.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을 뒤집힌 핵심 요문은 결국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법무부 송환 요청이 미국 정부 고문보다 빨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순서가 기존 1심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미국 정부 공무원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4일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서류의 도착보다는 이제 이메일로 먼저 왔던, 그러니까 뭐 이메일도 어쨌든 간에 그 의사를 통제하는 전자적인 수단인 건 똑같으니까 이메일을 먼저 보냈으니까 굉장히 이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 정말 뿌듯하겠어요. 더불어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이제 임시 구금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현지에서 얘를 잠깐 잡아놔 달라, 내용만 담겨 있었지 이거를 미국으로 달라라는 내용까지 없었나 봐요. 이게 여러 개 서류가 많이 갔을 텐데 그 서류의 순서를 따지려면 각자 제일 먼저 보낸 서류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설령 미국에 먼저 서류 보냈다 하더라도 그 서류에는 우리나라를 보내달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한국의 공문 하루 늦게 도착해서 이메일과 다른 거죠. 어쨌든 범죄인 인도 요청서, 즉 한국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명백한 의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게 애리들 장난 같지만은 누가 먼저 했냐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채권 양도 통지 이런 거 뭐 가압류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은 누구한테 돈을 먼저 줘야 될지 따질 때도 채권 양수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압류 건 사람, 압류 건 사람, 어떤 명령이 먼저 송달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말 한 10분 차이로 또는 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센스 있게 요청서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지만은 뭐 스피드는 대한민국보다 좀 늦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영문 이메일로 범죄 인도 요청을 한 점, 그리고 범죄 인도 요청서를 제대로 첨부해서 보낸 것들이 다 미국보다 빨랐으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대단합니다. 앞서 보시면은 그때 말씀드렸죠.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 합성하는 병가주를 채택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실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본인이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해 갖고 이쯤 아시다시피 신현성 씨나 한창주 씨 같이 그 공범들이 다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권 씨는 해외 도주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해외로 간 것 때문에 이제 구속 재판을 먼저 받는 것도 높겠지만, 신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었죠. 어쨌든 지금 권 씨의 변호인단이나 기존 그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포테고리 이제 고등검찰청은 이제 몬테네그로 법무부 정부 행정기관 대표하겠죠.
권씨 변호인단이 항소할 일은 없겠죠. 근데 고등검찰청이 항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왜 항소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 되게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미국으로 좀 보내주려고 한다는 점을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권씨 변호인단이 항소하지 않겠지만은 이 몬테네그로 정부가 항소를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미국의 권씨의 송환 의지가 있고 몬테네그로 미국의 관계로 오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여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이 있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인 인도나 이런 것들은 한 나라의 그 신병 확보에 대한 체포 구속 이런 권한들은 물론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주체는 행정기관, 행정부, 그러니까 검찰, 법무부 이런 데예요. 어쨌든 최종 승인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이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건 부담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행은 무게를 더했기 때문에 비록 법원이 한번 결정을 뒤집었다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따를지 항소해서 법원 결정 자체를 바꿔둘지에 대한 아직 가능성 남아 있는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인 거예요. 몬테네고 어디 있는지 봤어요. 저도 뭐 세계여행 많이 다녀본 거 아니지만 빠니모텔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뭐 이런 조그만 국가도 많이 갔는데 몬테네그로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있죠. 포드고리차. 우리 아까 나왔죠. 포드고리차 뭐 고등법원 포드고리차 고등검찰 이게 수도인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게 발칸반은 예쁜 나라예요. 뭐 동유럽의 되게 예쁜 국가가 뭐 관광을 먹고 사는 국가 같은데 뭐 하여튼 이제 해외 도주하다가 이 나라로 와서 이제 잡힌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나라 보낼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유럽이 이제 미국의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동유럽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반대로 동유럽도 러시아의 좀 그런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이제 필요하고 나토에 뭐 가입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뉴욕 검찰이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이제 기소 중지해 놓은 상태죠. 아직까지 이제 해외 도망 다니고 있고 이제 아직 조사를 못했으니까 기소를 하기 전인데 이게 뉴욕 연방 검찰이 이미 형사 기소를 했어요. 이미 기소해 놓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총 8가지의 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기소를 했다는 거고 또 권씨와 테라폼레스가 사기를 저질렀던 소송을 제기해 이제 민사재판, 형사와 민사가 이미 이건 재판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일단은 그 한창준이라는 사람도 이제 제가 저만 말했습니다. 이제 신현성 씨는 불구속 재판이고요. 한창준 씨는 이 사람도 이제 도망 다니다가 얼마 전에 잡혔어요. 이제 신현성 씨는 애초에 도망가지 않았고 권도영 씨랑 한창준 씨만 이제 도망갔는데 한창준 씨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송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한국으로 송환이 된 거고요. 하여튼 도망가면 무조건 구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테라 루나 권도영 측은 한창준 재판에 536억 챙겨라는 내용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한창준 재판은 사실 신현성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에 이미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계속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불구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준 씨가 여기에 대한 병합을 원했던 것도 처음엔 내가 구속은 됐지만 어쨌든 이게 쟁점이 같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한 사람은 계속 구속시킬 수는 없고 그 구속 기간이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총 20일이고 이제 법원 같은 경우 6개월마다 연장을 하는데 법원도 이제 재판 늘어지는데 계속해서 사람 구속시키는 게 이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창준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중간에 보석이나 이제 구속 취소로 나와가지고 신현성과 세워라 내워라 이제 3심 걸려면 10년 재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재판 세워라 내워라 받으면은 도대체 이 정의는 어딨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정의는 사실은 피해 배상에 좀 더 이제 방침을 맞춰져 있는 거고 이런 사람 어쨌든 처벌을 받겠죠. 피해자들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어떻게 열렸을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 돈이잖아요. 배상 문제는. 그럼 돈은 누구로부터 뺏어야지 돌려줄 수 있을까? 범죄자로부터 뺏어야지 지금 돌릴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이제 무죄 추정되기 때문에 너 범죄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청조라 그 남면의 씨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해서 남현희 씨의 명의로 된 3억 벤틀리도 결국 추징 보전 돼가지고 몰수 보전 돼가지고 공모에 나온 것처럼 몰수 보전이나 추징 보전, 그러니까 보전한다. 피해자들이 배상해주기 위한 돈을 미리미리 압류나 이렇게 가압류를 해가지고 보전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서울 남부지검 검찰청이죠. 여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신현성 대표 전해진 이만 8명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3,231억대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상태에 대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딱 꽁꽁 얼려놓은 거예요. 꽁꽁 얼려서 10년, 20년 뒤에 유죄판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게 재판 확정 되면은 꽁꽁 얼려놓은 거를 딱 이제 전자레인지 넣고 해동시킨 다음에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피해자들, 그동안 굶었던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추징보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권도영 씨의 재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징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권도영 씨가 한국에 안 온다, 미국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 우리나라는 법제도상 기소 중지 상태로 있고,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즉 한국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추징보전 해놓는다 하더라도 권도영 씨 한국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이 추징보전을 꽁꽁 얼려놓은 거를 전자레인지 해동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징역 100년형 받으면 100년 뒤에 이거를 다 이제 해동시켜가지고 피해자들 준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사망했겠죠. 그러니까 권 씨가 한국에 보유한 재산 규모가 어느 관심사긴 하겠지만은, 일단 권 씨가 한국에 와서 몇 년이 걸리는 재판을 받아야지 이 사람의 그 재산도, 지금 추징 보전이 되어 있는 3,231원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하셨죠. 피해자 법률대리 변호사가 일단 어쨌든 뭐 본인 자발적으로 피해보게 나갈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런 추징 보전의 개념에 비추면은 현재로서는 국내에 송환되는 게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적어도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도영 씨 같은 경우가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은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을 요청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럼 너 보석을 낼 건데, 지금 보면은 자기 보석금으로 한 5억 8천 내겠다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재성님은 물어봤는데 보석금 아내가 낼 거 답변을 했고, 재산은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아파트 한 채가 5억 8천만 낸다는 건가? 근데 이 지금 권도영 씨 아파트로 추정되는 게 뭡니까? 갤러리 아폴이죠.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에 있는. 본인 입으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약 40억 정도 된다. 아내랑 공동 명의다. 이 다른 데서 유동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코인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든가 뭐 현금, 채권,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현성 씨 건데, 신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는 아크로솔 포레스트 30층이네.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추징 보전액이 1,541억이에요. 물론 이 아파트가 1,541억까지 안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몇십억, 한 60억, 70억, 80억, 90억도 평형 층수 향에 따라서는 거의 100억 가깝게 드는, 공동명의 한 달에도 50대 50 나누면 일단 50억 원 일단 확실히 추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도영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분명히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테라폼레스 법인 등기부 때 봤을 때 권도영 씨의 그 갤러리아 포렌과 아크로스, 그게 바로 옆에 있죠. 갤러리아 포렌과 아크로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여튼 이 테라 루나로 돈 많이 벌어서, 사기친 돈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돈을 추징하기 위해선, 피해자들 돌려주기 위해서는 범죄로서는 아파트를 국가가 이렇게 지금 가압류, 이게 지금 그것이 잘못 가압류 해놨는데, 하여튼 이 1,541원의 추징 보전액이라면은, 만약에 이 아파트 현금하고 싶으면 신현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1,541억 원을 공탁을 한 다음에 이 가압류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게 비싼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1,541억을 내야지만 없앨 수 있는 가압류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오히려 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면은, 이게 지금 아파트 휴리 조각이에요. 지금 이 가압류 때문에 1,541억을 공탁을 하고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신현성 씨는 내가 열심히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지만은 이 아파트 휴리 조각이 돼버린 거고, 권도영 씨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도 물론 다른 이유로도 안 풀어줬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람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나 추징 보전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휴리 조각이라는 거를 이 사람도 바보가, 판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석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권도영 씨에 대한 지금 송환, 미국으로 한국으로 안에 있는데, 일단 지금 다시 언론에서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고, 다시 한번 일각에서는 병과주에 따라서 징역 10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권도영 가서 징역 100년 받아라 이러고 있지만은,
뭐 처벌도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징역 뭐 10년 끝내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어쨌든 이 지금 뭐야 가장 중요한 이 아크로소라 포레스트와 저기 곤도용의 갤로리아 폴에 이거 빨리 그 아무리 맛있는 음식 꽝꽝 얼리면 뭐해요.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동해가지고 피해자들을 굶주렸던 정말 피눈물 받은 피해자들에게 맛있게 돌려줄 수 있는, 그들의 파이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추징보상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곤도용 씨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칠 텐데, 일단 제가 두 번째 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무슨 계속 바뀌면 영상 계속 만들 겁니다. 저는 곤도형 끝까지 추적할 거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